다음에 이제부터는 전 검찰총장이지만 아직 검사직은 유지하고 있겠죠. 제대로 오는 정변? 네. 검사직 아직은 유지하고 있겠죠. 검사라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면직이 제가가 됐기 때문에 그 검사직을 유지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아예 퇴직을 했거나,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면직을 이렇게 제가 했는 말 그대로 직에서 면하게 하는 면직을 아닌지 아니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면직 제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의원 면직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의원 면직에 관한 규칙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의원 면직을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직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지 않을까. 네. 차라리 윤석열을 저 진천으로 연수원에 보내가지고 연구위원으로 한동훈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스톱이나 치게 만들면 어떨까요? 맞고. 네, 세금으로 월급이 지원되는데 반대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윤석열은 정치인이 된 거예요.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윤석열이 어떤 상황이면 윤석열이 말이 맞냐면 검찰총장직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박근혜한테 받아서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예를 들면 대통령 주변에 수사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어. 이 수사를 하다가 야, 너 그만둬 라고 청와대 쪽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나는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이게 권력형 비리의 말이 맞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권력형 비리도 없었고 윤석열이 수사했던 것 중에 권력형 비리가 없었고 사실 그 구조는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이 사건을 뒤집거나 표적 수사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완전히 덮어버리거나 요 사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내가 탄압받았다고 논리는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캐릭터가 없었다고 하는 게 검찰총장들이 역대로 임기 마친 사람이 오히려 임기 못 마친 사람보다 많은 자리예요. 대부분 그렇다고. 임기를 끝까지 채워주는 건 그나마 민주정부니까 보장해주는 거예요. 물론 민주정부 때도 그만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가장 최근의 검찰총장 최동욱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외풍에 있어서 윤석열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죠. 우리도 세력입니다. 그럼 우리의 아젠다라는 게 있어요. 민주 세력의 아젠다라는 게 있다고. 그럼 그 아젠다에 동감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그만 검찰총장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검찰총장직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이제 검찰 개혁하자. 제발 네가 검찰총장으로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이랑 같이 해라. 요 아젠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내가 그만두게 됐다는 피의자 코스프레. 이게 가장 괘씸한 거예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는 완전히 양아치인 거죠. 그렇죠. 누릴 건 다 누렸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정치인 윤석열이 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직을 지내고 정치권에 나온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나머지는 김기춘. 검찰총장들이 정치권에 나오는 행위가 그 바닥 내에서는 그냥 양아치예요. 생각해봐.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을 막 진보에 유리하게 해놓고 정치권으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출마한다고 해.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검사들은 지금 윤석열의 출마를 저지하지 않으면 니들 자체가 정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검찰은 뭐 워낙 오래전부터 정치 세력이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들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볼드모트 같은 존재였고 이게 검찰이 어찌 됐건 간에 검찰 개혁이라는 이거는 막아내지를 못할 거라고 봐요. 검찰 개혁이 지금 이제 중수본이 도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못 하나를 지금 빼느냐 안 빼느냐의 이야기고 이게 이야기가 됐다는 거는 언젠간 빠져요. 당연히 빨리 빼야 되겠지만 언젠가 빠지기 때문에 검찰 제가 언젠가부터 말을 돌리지 않잖아요. 이런 변호사들이 있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검찰이 앞으로는 과거 갖고 있던 자기네들의 힘을 무소부위로 쓰던 그 구조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성렬형이라고 하지. 오늘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얼마 전부터 한 올 초부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마지막으로 검찰당 하나 만들지 않을까요? 검찰당 만들어봐야.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 창당도 분명히 애들이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봐야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의미는 없는데 네. 뭔가 한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내가 봤을 때 보는데 검찰 애들이 이런 걸 뭐 돌릴 머리는 안 되고요. 수사에 굳어져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민심을 파악하고 이런 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근데 저쪽에 신당 메이크업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찰스, 그러는 거야. 예.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떴다방 같은 세력들이 붙어요. 정치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대선이나 정치권에 나갈 생각이 있으면 그걸 미리 던져보고 뭔가 느슨하게나마 캠프라는 것도 차려진 상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정치권 사람들 비웃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민주당에도 마찬가지고 저쪽 사람들 더 심한데 정치권에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후져요. 민심을 잇는 방법을 몰라요. 고작 한다는 게 여론조사 봐가면서. 야, 한때는 윤석열 대선 주자 1위 달린 적도 있어. 저번에 한번 한길리서치인가 얼마 전에 윤석열 다른 여론조사는 다 10% 미만인데 윤석열 1등으로 만드는 여론조사가 있었지. 네. 그런 것들만 믿으면서 내가 나가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질이들이 지금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작업했던 선거가 총선 때 대피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언론사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다시 한번 속지 마시기 바라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주저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판이 흔들린다. 판을 뒤엎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판이 뒤엎는 건 맞는데 윤석열이 진짜로 대선에 나오면은 국민의 지임한테는 재앙, 민주당한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그 정도 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국민의 지임한테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막 반대하다가 지지율을 흔들어 놓았을 때 우리 쪽 주자가 올라가가지고 뭔가 이거를 윤석열 때문에 기회를 얻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정치권에 딱 나와가지고 이따가 대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윤석열이 그걸 막는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나오면 최소한 서울 보궐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요. 뭐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하시고 어쨌건 윤석열이 이제 이 정치판으로 나오는 순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윤석열이 정직 먹었을 때 그걸 기각시켜달라고 했던 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월성 원전 수사라든지 하는 이런 수사들이 차질이 예상된다 그랬어.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근데 이 윤석열이 이 사건들을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네. 이 태도가 어떻게 보면 이일 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월성 원전 수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길을 잃었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핑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정치적 수사를 함으로써 핍박받는 총장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수사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슈만 만들어 놓고 이미지만 띄워놓고 이 사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결국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와놓고 나중에는 그러겠죠. 내가 나와서 안 됐다. 틀림없이 그럴 그렇죠. 거예요. 똑똑하네요. 그럼요. 장난 아니죠. 그중에서 김학의 사건, 무식한 이미지인데. 김학의 사건 해외 도피 관련해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서 지금 영장 청구해놨거든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텐데 다수의 시각들은 기각될 거다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정말 이게 사건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아우. 이 표창장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요. 정말로 저는 나는 앞으로 재판 나가기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그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그 자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라는 게. 그것도 특히 형사사법권이 동원돼서 개개인의 천부인권을 제한하는 형사사법의 구속이라는 절차는 그냥 이게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뭐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어쩌고 요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그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전체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신분에서 과연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넓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중대한 범죄를 다수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그것도 권력자였잖아, 이 사람.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은 게 범죄면 이게 범죄면 저기 뭐지? 그 옛날 영화 그거 있잖아요. 다이아드에서 존 맥클레인이 도둑 테러리스트 잡은 것도 범죄지.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 위조가 아니라 수사 기법일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수사 기법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그렇게 거 아니야? 해요. 그렇게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위조가 되려면 정말로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건 입증 역할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권리 관계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위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건 번호를 그렇게 임의로 적었다고 해서 그게 국가의 기능을 저해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권리 관계를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종이에다 보놓고 오늘 또 푸나님은 참 잘생겼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지만 위조라고 처벌하진 않죠. 마이크 꺼드릴까요? 시원하게 그거- 한번 하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사건 번호를 적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의 번호를 적었다 해서 이게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다든지 국가의 업무의 신뢰를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개개인 누군가의 권리 관계의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그거를 위조다라고 평가를 한다 자체가 정말 골 때리는 거죠. 이 더 심각한 문제는 영장이 나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써먹고 있는 거야. 윤석열의 선거를 위해서 아젠다를 띄워. 그러면 이게 영장이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무리한 수사였음이 저번에 그 백운규 장관 영장 기각된 것처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얻어 걸리면 좋고 이 방식으로 다 영장을 쳐요. 아니 시대적 흐름도 그거잖아. 최대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죄 입증이 안 된 상태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동원해서 방어권 보완 차원에서라도 정경식 교수님처럼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힘들어. 그럼 방어권 자체를 제대로 못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될지 안 될지 상관없어. 100개 쳐가지고 2개 걷어 걸리면 그걸로 끝이야. 나머지는 옛날에 하던 그 수사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장이 기각되면 이게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구나라고 회군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정경심 교수님 말씀 나왔으니까 정경심 교수님 판결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실행하는 과정에 다소간의 불법이 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유효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했던 걸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 설마 없진 않겠지.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김학의 사건에 이 김학의 사건에서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한 행위는 구속을 당해야 될 만한 범죄라며 그때 당시에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왜 그냥 놔두나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맞지. 맞아요.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그게 걸려들 때까지 계속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구속영장 치고 아니면 이제 공소장 그동안 변경하고. 수사 과정에서 항상 이런 약간의 위법적인 일을 본인들이 계속 해왔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네. 볼 때 이 허점을 먼저 이렇게 파고들었 수 있었던 거죠, 솔직히. 찾다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해왔던 일인데 그거는 위법이었으니까 금방 찾은 거지, 이렇게. 진짜 나쁜 놈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 상황 자체 이런 사건 자체가 정치적 수사예요. 그렇죠. 수사를 해도 안 해도 되는 사건을 이미지 때문에 수사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가 얻는 이미지. 야, 이건 권력에 대한 수사.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얻고 나서 사실은 유야무야 되고 나중에는 무죄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을 흔들 때 쓰는 용도.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권을 뺏는 겁니다. 그렇죠. 아. 예, 정답입니다. 얘들이 아까 말한 윤석열이
검찰 개혁에 진짜로 불쏘시개가 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수사권을 너무 남발했더니 조국 장관 내 표적 수사했더니 아 검찰 새끼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일베 검사 평범사 새끼들만 일부가 모르는 거야 이거를. 왜냐하면 평생의 꿈이 그런 검사였거든요. 논사롱도 가고 나 수사권 있으니까 엄청 막 스폰서 받고 뇌물 받고 하다가 내가 특정 시점에 변호사가 되면 전관 비리로 또 수십억 원씩 해먹고 요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베 검사들이 오늘 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한 말로 공부만 잘하잖아요. 답안지에다 답만 적을 줄 알지 답안지에 답 이외에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 여지라는 것도 있고 정해진 답과 다른 답을 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대학 갔더니 법대 가가지고 공부 시작했더니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다라고만 배웠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비판을 해볼 여지도 없이 그걸 그냥 외웠고 그걸 수십 년 동안 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야 그게 그렇게 해야 답이야. 이렇게만 접근하는 자들을 그 사고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모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일베 검사처럼 추정되는 검사가 쓴 글을 전문을 읽어봤어요. 비위도 좋지. 정말 좋으시네요. 딱 저기 이현주 전 검사가 쓴 글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검사들의 열애의식이에요. 특권 의식인데 우리는 그래도 돼. 이런 심리가 좀 들어있는 거라고 보는데 제대로 된 공무원 같으면 IQ가 100만 넘어도요. 이 사건은 윤석열이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임명권자의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일종의 사기예요. 검사들을 향한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검사가 됐다면 당장 때려쳐라. 차라리 밖에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이거 뭐 대접받겠다고 검사 돼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수부가 없어져서 야 그러면 중수부를 없애면 딱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중수부가 워낙 정치적 사건 다 수사를 했었거든 전에. 그래서 중수부를 없앴어. 그래서 중수부라는 그 어마어마한 조직을 없애고 각 지검이나 이런 데다가 특수부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중수부랑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알겠다. 니들한테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구나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검찰이 90년대 이후에 우리 검찰의 그 수사 변화라든지 형사소송법상의 그 수사 절차의 변화들은 결국은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뭐냐면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뭔가를 막 갖다 땜빵을 하고 땜빵을 하고 땜빵을 한 거예요. 중수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수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뭐 중대한 권력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권력 수사는 안 하고 정말 권력은 다 봐줘버리고 다른 데만 엄한 데만 수사하고 있고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중수부를 없애자. 중수부 없애고 만들어진 게 결국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가 만들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땜빵으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디테일에서 자기가 찬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지 말고 세 개로 쪼개가지고 결국 검찰은 수사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 이걸 드러냈거든요. 그 드러낸 순간에 너는 이걸 핑계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나는 노력했고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나는 핍박받는 정치 그러니까 검찰의 총장으로서 나간다. 이걸 한동훈 머리에서 나왔을까? 아니 근데 그런 건 전략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게 전략이 보이면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은 상대방한테 안 들켰을 때 전략인 거지. 자 어쨌건 자 갈 길이 멀어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